아이를 낳기 전에는 저 자신의 삶이 중요했던 사람인지라 남편의 취미가 많은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솔직히 주말에 신랑이 집에 없으니 편히 쉴 수 있어서 좋기도 했고요. 저 역시 신랑 눈치 안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결혼 이후에도 제 삶을 누릴 수 있어서 크게 불만은 없던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몸이 무거워지면서 운전이 힘들어질 즈음에 시작되었죠. 매번 산부인과에 혼자 다녔는데 다른 산모를 보니 남편이랑 와서 사진도 보고 여러 가지로 아내를 보살피는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괜스레 눈물도 나고 너무 외로워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남편은 운전이 힘들면 굳이 운행하지 말고 택시를 타라며 권하였고, 전 그저 몸도 힘들고 같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얘기를 꺼낸 것인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신랑의 태도를 보니 임신을 하고 내가 예민해져서 괜한 이야기를 꺼낸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도 아이가 생겨서 했기에 서로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된 상태였던 건 사실 맞아요. 더군다나 신랑은 저보다 더 완고한 비혼주의였기 때문에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제 얘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남편에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더는 귀찮게 병원을 함께 다니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만삭이 되니 신랑도 걱정이 되었는지 아이가 건강한지 출산일은 언제인지 자주 물어보고 여유가 있는 날에는 같이 병원도 가주더라고요. 조금씩 저와 아이를 챙기는 신랑을 보니 아이가 태어나면 좋은 아빠, 다정한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답니다. 그렇게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뭐가 그리 급한지 딸은 예정일보다 2주 빠르게 세상에 나오겠다며 준비를 서두르더군요. 혼자 있었는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것도 잠시 미친 듯이 몰려오는 통증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오직 남편밖에는 없어서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받질 않았고 시간을 확인하니 6시가 훌쩍 넘어 있어서 아마도 퇴근하는 길이라 받지 못한 것 같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신랑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신랑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기에는 상황이 안 좋았어요. 한시가 급박했죠. 저는 가까이 사는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부랴부랴 산부인과를 향했어요. 초산이라 그런지 진통 시간이 길어졌고 출혈도 심해서 정말 이러다 아기와 같이 죽겠구나 싶었네요. 결국에는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제왕절개로 돌려서 결국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으니 표현하기 힘든 벅참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랑을 찾았는데 양가 부모님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알고 보니 신랑이 늦게나마 도착을 하긴 했는데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두 눈과 다리가 풀려 몸 하나 지탱을 못하는 상태로 대기실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술이 깨고 온 신랑한테 대체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쏘아붙였죠. 남편은 미안하다며 어제 오래 다닌 산악회 정기 모임 날이었는데 제가 일찍 들어오라고 전화를 한 줄 알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오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고 급하게 자리를 마무리하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쭈뼛거리며 그 얘기를 하는 남편의 입을 보고 있자니 너무 얄미워서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하지만 때릴 기운도 없어 이번 한 번은 넘어가기로 했죠. 분명 큰 실수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 동반자이기에 눈 꼭 감고 이번은 참고 넘어가자 생각했던 거죠.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동안 남편은 모든 취미 생활을 중단하고 아이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아
남편의 노력하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어요. 조리원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신랑은 짐도 혼자서 착착 나르고 출산하고 뼈에 무리가 오면 안 된다면서 짐 하나를 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아빠들이 있다더니 저희 신랑이 그런 것 같아서 내심 기분이 좋고 함께 꾸려나갈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 탓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던 걸까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지 50일이 지나자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아이는 밤낮 없이 계속 울었고 신랑은 그 소리 때문에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며 저한테 아기 입을 막으라고까지 하면서 결국 방을 따로 쓰더라고요. 나가는 신랑의 뒷모습이 참 얄미웠습니다. 저 역시 일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남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홀로 모든 육아를 감당하니 너무 힘들었죠. 처음에는 이 울적함이 수면이 부족해서라 생각했는데 점점 우울감이 심해졌어요. 먹는 것도 싫고 애도 싫고 잠만 자고 싶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지옥이더라고요. 병원에 진찰을 받아보니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육아와 살림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빨리 개선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늦은 밤이 되어 들어온 남편에게 이 얘기를 털어놨더니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일하고 온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냐 하더군요. 순간 전 이게 내 아이의 아빠고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인가 싶은 게 우라통이 올라오면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 올라왔어요.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남편을 보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정말 지친다라며 담배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혼 도장 찍고 싶은 그 순간 평소 칭얼거림이 심해진 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남편은 밉지만 아이를 위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에 불현듯이 스쳐 지나갔고 순간이었지만 남편이 조금 바뀌었던 적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이 밝아왔고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평소에는 며칠의 여유를 두고 방문을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어머니는 퉁퉁 부은 제 눈과 정돈되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시더니 자신이 아들을 잘못 키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고 자신이 세워둔 계획에서 일이 틀어지면 신경질을 부리곤 했대요.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 줄 알았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그렇게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얼마나 따뜻하던지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콸콸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당분간 저희 집에 있으시면서 아들이 아빠로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또한 제가 똑똑하게 아이를 잘 키울 테니 육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며 제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당분간 한 집에서 지낸다는 게 사실 부담스럽긴 했지만 육아에 간섭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을 뿐더러 남편의 못된 행동을 잡아줄 지원군이 생겼다는 생각에 흔쾌하게 어머니의 말씀에 동의했죠. 또 어머니는 방문 요양을 다니셔서 오전은 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부담감이 적었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시어머니가 집에 계신 것을 보고 당황하더군요. 전 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보면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야식을 해주겠다면서 남편이 좋아하는 순대볶음을 해서 소주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앉혀놓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서로 의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던 신랑이었지만
어머니의 얘기를 새겨 들었는지 다음날 정시 퇴근을 한 뒤 아이를 자신이 씻기겠다며 나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 신랑한테 맡기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육아를 돕겠다는 마음을 막으면 안 될 것 같아 맡겨보기로 했어요. 남편의 손길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뭐가 불편한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그런 아이를 달래던 남편의 표정에 일그러지더군요. 전 아기가 우는 것이 안쓰러워 나머지는 제가 하려 나서려는데 어머님이 가만히 있으라며 욕실로 대신 들어가셨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욕실 상황을 살며시 살펴보았는데 어머님은 저보다 더 노련하게 아이를 씻겨나가시며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달래가면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나서서 도와주시니 솔직히 몸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물론 독박 육아에서 벗어난 건 너무 좋은데 처음에 간섭하지 않겠다던 어머님께서 뜨거운 음식들은 자기 입에 넣으셨다가 다시 뱉으셔서는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청결에 대해 크게 생각지는 않으시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어머님께 신경 쓰이는 부분을 얘기해 볼까 했지만 제가 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면 조금씩 개선되는 신랑의 행동에 다시 나빠질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하는 압박감에 어머니의 육아 방식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요즘 방식이 좋긴 하지만 오히려 그 방식 때문에 애들이 약한 거라며 제게 예민하게 굴지 말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유별나게 깔끔하게 군다며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웠다고 얘기하시며 첫 아이라 그런 걸 수 있다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니 산후 우울증이 온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 말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자연스럽게 상황을 이끌고 가서 처음엔 인지를 하지 못했었는데 전 남편과 싸운 것도 우울증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은연중에 제가 얘기했나 싶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전에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 기분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집에 오신 지 석 달이 조금 넘어가니 또다시 남편은 겉돌기 시작했고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일주일에 5번은 늦게 집에 들어오고 아이와 인사를 하고 나면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남편과 육아에 관해 얘기를 하면 싸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어머님께 털어놨더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니니? 퇴근하고 숨 쉴 여유는 줘야지. 그리고 육아는 나랑 너랑 둘이 하면 되는데 뭘 그리 손을 보태라고 난리를 치는 거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님은 제 음식이 간이 약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전 일부러 건강을 위해 저염 식단을 만드는 거라 얘기를 드리니 우리 아들은 짭조름한 음식을 먹고도 저리 잘 컸다며 신랑이 마음에 들게 음식도 하고 다른 여자들처럼 잘 좀 꾸미라고 다그치셨어요. 또 남편의 취미가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나가서 계집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런 취미 생활도 다 사회생활의 하나니까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그런 건 이해해야 된다며 얌전해서 군소리 없이 남편 내조 잘할 것 같아 결혼시켰더니 싸가지가 없어졌다며 혀를 차고 절 쏘아보시더라고요. 아이는 저 혼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제가 너무 유별나다며 자신의 아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맺혔는데 그 모습을 보시더니 인상을 쓰시며 타박을 하셨죠. 네가 이리 울상이니 집에 들어오고 싶겠니? 생각을 해봐라. 다른 며느리들은 애 낳으면 자기 관리도 잘한다고 하더라. 너는 애가 200일이 다 돼가는데도 몸이 왜 아직도 만삭이야? 우리 아들이니
뭐라고 안 하는 거지. 다른 남자였으면 이미 바람나고도 남았어. 그러니까 남편 잡으면서 울 시간에 운동하고 식이 조절이나 해. 절 이해한다는 어머님은 어디 가시고 매몰찬 어머님만 남으신 건지. 그 이후 어머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으시고 제게 폭언을 퍼부으셨고, 전 참을 수 없어서 신랑이 일찍 귀가한 날 대화를 시도했어요. 전 대화로 상황이 좋아지길 바랐죠. 결혼 전부터 모자 사이가 유독 돈독하고 끈끈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 사이는 더욱 깊더라고요.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물론이고 부부 관계까지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었고, 남편은 가족끼리니 이런 얘기를 공유하는 게 뭐가 문제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만약 친정집에 당신 얘기를 제가 가감없이 했다면 기분 좋았겠냐고 되물었죠. 제 얘기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며, 여자가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인데 어디서 남편 이야기를 남에게 할 수 있겠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신랑은 제게 아들도 아니고 딸 낳았으면서 자식 낳은 유세 그만 떨라며 엄마가 고생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치를 떨더군요. 제 상식과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각오하고 친정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메시지를 본 언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도착했고, 아수라장이 된 제 몰골을 보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더라고요. 언니가 달려온 것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제게 미친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질렀고, 고상함을 유지하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갑자기 뜯어 말리시더라고요. 상황이 어찌된 거냐며 차분히 물어보는 언니에게 시어머니는 제가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 없는 말을 지어낸다 하셨습니다. 어릴 때 맞벌이를 하던 부모님을 대신해 절 보호자처럼 지켜주던 언니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실소를 날렸습니다. 제 동생 상태 보이시나요?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몰골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 사람을 어찌 괴롭혔기에 이렇게 됩니까? 사돈 처녀가 말이 지나치네. 아니, 우리 며느리가 힘들다고 하도 난리라서 내가 와서 애기 대신 키워준 게 잘못인가? 그리고 며느리가 자기 관리 안 하고 저리 불어난 게 내 잘못인 양 얘기하는데 정말 불쾌하네. 어머니는 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언짢아 하셨고, 전 괜히 이를 키웠나 후회가 되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저를 보더니 언니는 당장 아이를 데리고 나가자며 제게 호통을 쳤고, 그 소리에 전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언니를 따라 나섰어요. 신랑은 제 뒤통수에 대고 이러고 나가면 완전히 끝이야! 라며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언니 집 앞에는 저희가 걱정되었는지 큰오빠 같은 형부가 나와 계셨어요. 형부는 제 얼굴을 보고 잠시 놀라더니 잘 왔다며 다독여 주셨고, 바보같이 왜 혼자 모든 걸 참았냐며 안쓰러워 하셨어요. 결혼한 지 반년 조금 넘었는데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간 것이 속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 핸드폰에 불이 난 마냥 어머니에게 전화가 계속 왔어요. 언니는 절대 받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부모님께 상황을 알려 이제라도 어긋난 것을 바로잡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는 신랑과 시댁을 믿을 수 없었지만 상처받을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니 쉽게 말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언니는 이 상황에서도 주변 먼저 생각하냐며 절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언니의 집에 신세를 지게 되었죠. 며칠 뒤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엄마는 법원에서 친권 포기 각서가 날아왔다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전 너무 놀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새끼를 남의 손에 자라게 할 수 없으니 친권을 포기하는 방법을 택할지 집에 들어올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제 얼굴은 꼴도 보기도 싫은데 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이혼남이라는 딱지를 안고 살아가는 게 더 싫어서 봐주는 거라 하시며 저한테 아이에게 아빠를 빼앗고 이혼녀로 사는 것보단 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치지 않고 제게 하대하며 선심 쓰는 듯 다음 요구사항을 이어나갔어요. 집에 들어올 생각이면 하루빨리 남편에게 싹싹 빌고 앞으론 절대 대들지 말아야 하며 말 같지도 않고 배워먹지 못한 친정하고는 인연을 끊을 생각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제멋대로인 시댁의 행동에 전 부모님께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부모님은 기가 차신지 실소를 터뜨리신 뒤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전 그렇게 언니의 집을 나와 익숙한 본집으로 아이와 함께 돌아갔고 이후 긴 소송 끝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았고 육아하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서 양육권을 받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양육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었죠. 남편은 양육비를 대줄 수 없다며 항소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죠. 엄마는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저 대신 아이의 육아를 담당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육아 때문에 잠시 휴가를 낸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를 두고 나가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 의지가 생기고 몸도 점차 가벼워지더군요.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는 않았는지 피곤한 밤이면 결혼 생활이 악몽이 되어 꿈속으로 찾아오더라고요.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로서 멋지게 이 상처를 치료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를 믿어준 가족을 위해 더 마음 굳건히 챙겨서 열심히 살아가겠어요. 돌아오는 주말에는 그동안 제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가족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자연 속에서 스파도 하며 앞으로 좋은 추억 가득 쌓아나가려고요. 이렇게 풀어내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저처럼 힘든 분이 있다면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꼭 가족과 상의해보세요.